저는 34이 될 때까지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외할머니 댁에서 자란 탓도 있었고 아버지가 재혼하신 후에는 더욱 그랬죠. 그런 아버지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5년 6월 서울 한복판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장남 윤도진 씨에게는 도심 상가 건물을, 차남 윤지우 씨에게는 현금과 주식을, 그리고 윤아림 씨에게는 고향 뒷산의 선영과 묘역을 남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형도진이 뭔가 할 말이 있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계모인 김명자 씨는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딸애가 받아도 쓸 데가 있니? 묘역이나 지켜라. 명자 씨의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건 정말 아무 쓸모없는 산자락 한 켠일 뿐인 걸까요? 수자원과 환경 데이터를 다루는 제 일을 생각하면 산이나 물과 관련된 곳이라고 해서 특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뒷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하림이구나. 나는 박만식이야. 내 아버지하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지. 박만식이라는 분은 고향에서 우물관리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맡긴 거야. 꼭 너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 봉투를 받으며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따로 남겨둘 게 있다는 말인가요? 묘비 뒷면 글귀 꼭 읽어보라고 하셨다. 박만식 할아버지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지듯 가버렸습니다. 손에 남은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안에 뭔가 딱딱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들과 계모는 유산 분배에 만족하는 듯 보였어요. 상가 건물과 현금, 주식이면 각각 수억 원 가치니까요. 반면 제가 받은 묘역이라는 건 관리비만 나가는 땅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원룸으로 돌아와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지도 한 장과 작은 메모지가 들어있었어요. 메모지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림아, 진짜 보물은 숫자 속에 숨어 있다. 내가 하는 일이라면 찾을 수 있을 거야.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도는 1978년에 제작된 것 같았는데 지금과는 좌표계가 달라 보였어요. 제가 주로 다루는 GPS 좌표와는 표기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순간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아무 의미 없이 묘역만 저에게 남기셨을까요? 수자원 데이터를 분석하는 제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건 아닐까요? 박만식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묘비, 뒷면의 글귀. 그걸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저는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손에는 그 무거운 봉투를 꼭 쥐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정말로 무언가를 남겨두셨다면 그건 분명히 제가 찾을 수 있는 방식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고향 뒷산에 도착한 건 7월 초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는데도 산자락은 생각보다 시원했어요. 묘역으로 올라가는 길은 예전 기억보다 훨씬 가팔랐습니다. 아버지 묘비 앞에 서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대화도 못했는데 이제야 무언가를 전하려 하신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묘비를 돌아서 뒷면을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땅속이 아니라 땅 위에 있다. 하늘이 내린 물을 찾아라. 윤태선, 하늘이 내린 물이라니 빗물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수자원을 다루는 제 입장에서는 물론 흥미로웠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봉투에서 꺼낸 오래된 지도를 펼쳐봤어요. 1978년 제작된 지형도였는데 아버지의 필기가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특히 리차지 존이라는 표시가 눈에 띄었어요.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재충전 지역을 뜻하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문제는 좌표계였어요. TM 중부 원점 좌표로 표기되어 있어서 현재 GPS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좌표 변환 작업이 필요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리마? 유나림 맞지?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있었어요. 장혜수였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자 첫사랑이었던 친구였죠. 혜수야, 여기서 뭐해? 나는 여기서 중학교 과학 선생을 하고 있어. 너는 뭘 하러 왔는데? 혜수는 지역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면서 민물 생태 동호회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물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는 저와 비슷했어요. 아버지 묘역 일로 왔어.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서 저는 혜수에게 지도와 묘비의 글귀를 보여줬습니다. 혜수는 지도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지역 나도 잘 알아. 그런데 하리마, 혹시 최근에 이 주변 도락물 수온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니? 수온이 이상해? 응. 내가 매일 기록을 하거든. 한밤중에 갑자기 1.2도씨 정도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 보통은 밤에 수온이 내려가는데 여기만 특이해. 혜수의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온 이상 현상이라는 건 지하에서 무언가 올라오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온천수나 지열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야? 바로 내 아버지 묘역 아래쪽 계곡이야. 신기하지? 저는 급하게 노트북을 꺼내서 좌표 변환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1978년 지도의 TM 좌표를 현재 GPS 좌표로 바꿔보니 혜수가 말한 수온 이상 지점과 거의 일치했어요. 이거 우연이 아니야. 아버지가 남긴 지도에 표시된 리차지 존과 현재 수온 이상 지점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였습니다. 뭔가 큰 발견의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어요. 혜수는 제 흥분된 모습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역시 하림이는 숫자에 강해. 그런데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해 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고향 여관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지도와 현재 지형 데이터를 대조해보고 혜수가 기록한 수온 변화 패턴을 분석했어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물이라는 건 단순한 빗물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온 이상과 지하수 흐름, 그리고 묘역의 위치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수와 함께 정확한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진 휴대용 측정 장비로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생각이었어요. 고향에서 현장 조사를 계획하던 중 갑작스럽게 형 도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하리마, 서울로 올라와. 묘역 관리 문제로 이야기할 게 있어. 돌아온 서울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형 도진, 동생 지우, 그리고 계모 명자 씨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리마, 묘역 관리는 장남인 내가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법적으로는 내 소유지만 실질적인 관리권은 나한테 있어야 해. 무슨 소리야, 형. 아버지가 분명히 저에게 주신 건데 그게 문제야. 묘역 관리비며 벌초며 내가 서울에 살면서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우리 가족 공동 묘역이잖아. 계모 명자 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막내딸이 무슨 묘역 관리를 해. 그것도 서울에서 일하면서 말이야.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아직 현장 조사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벌써 소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동생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형 말도 일리는 있어. 법적으로는 누나 거지만 실용적으로 생각해보면 지우야, 너 맞아?
며칠 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도진이 정식으로 묘역 공동관리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명자 씨는 지역 기자들을 동원해서 언론 플레이까지 시작했습니다. 막내딸의 욕심이 가족을 갈라놓는다는 식의 기사가 지역 언론에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치 아버지 유산을 욕심부려 차지하려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 아버지가 남긴 진짜 메시지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수가 서울로 올라와서 저를 만났어요. 하림아, 괜찮아? 뉴스 봤는데 가족들이 너무 심한 것 같아. 괜찮아.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슨 뜻이야? 아버지가 왜 하필 저에게만 묘역을 남겨주셨는지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저는 혜수에게 지금까지 분석한 데이터들을 보여줬습니다. 좌표 변환 결과, 수온 변화 패턴, 그리고 지하수, 흐름 예측 모델까지요. 만약에 정말로 묘역 아래에 뭔가 특별한 지하수가 있다면 단순한 땅이 아니라 가치 있는 자원이 될 수도 있어. 혜수는 제 설명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네. 내가 도울게. 변호사인 동생 지우는 형편에서 가압류 신청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묘역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였어요. 누나, 미안해. 하지만 법적으로는 형이 주장하는 게 일리가 있어. 실질적 관리자 개념으로 접근하면. 지우야, 너는 변호사니까 법만 보겠지만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어. 뭘 보고 있는데? 진실을 보고 있어. 아버지가 정말로 무엇을 남겨주셨는지 말이야. 언론의 압박과 가족의 반대 속에서도 저는 계속 분석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 방법을 고민했어요. 가족들은 제가 고집만 부리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아버지가 수자원 전문가인 저에게 묘역을 남겨주신 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제 진짜 증거를 찾으러 다시 고향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저는 혜수, 그리고 박만식 할아버지와 함께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는데 지하수 측정은 주변 소음이 적은 시간대가 더 정확해요. 휴대용 전기전도도 측정기와 용존산소 측정기, 그리고 수온 로거까지 가져왔습니다. 묘역 경계 상단 지점에서 비파괴 시험용 얕은 침투정을 만들어 실제 데이터를 측정해 보기로 했어요. 하림아, 여기 봐. 혜수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침투정에서 물을 퍼올렸는데 물에서 아주 작은 기포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거 탄산 기포 아니야? 저도 놀랐습니다. 천연 탄산수일 가능성이 있었어요. 전기전도도를 측정해 보니 일반 지하수보다 높게 나왔고 수온도 평상시보다 2도 정도 높았습니다. 박만식 할아버지가 옆에서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이런 걸 찾고 계셨어. 30년 전부터 말이야. 30년 전부터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할아버지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가 녹음해둔 거야. 혼자서 중얼거리던 걸 우연히 녹음하게 됐어. 테이프를 재생해보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개발보다 보전이 먼저다. 누군가 지키지 않으면 물은 죽는다. 하림이가 커서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30년 전부터 이 물을 지키려고 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혜수가 계속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신기해. 장마철에도 탁도가 거의 오르지 않아. 안반층을 통해 자연 여과가 되는 것 같아. 저는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 물 샘플을 채취했어요. 나중에 서울에서 성분 분석을 의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림아,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건가?
해수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있어. 천연 탄산수에 온천 성분까지 있다면 상당한 가치가 있을 거야. 며칠 후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물 성분에는 실제로 미네랄이 풍부했고 온천에서 나타나는 특정 성분들도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일반 지하수보다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었어요. 박만식 할아버지가 추가로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내 아버지가 지역개발 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개발하면 이 물이 오염될까봐 걱정하셨어. 그래서 개발을 중단하셨다고요? 그래. 돈보다 물이 소중하다고 하셨지. 저는 비로소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묘역을 물려준 게 아니라 귀중한 수자원을 보호하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런 과학적 증거들을 가족들과 법원에 제대로 설명해야 했거든요. 특히 이 수맥이 정확히 묘역 경계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적학적으로도 증명해야 했어요. 해수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관찰을 했습니다. 하리마, 이 물의 유량이 생각보다 많아. 일정하게 나오고 있어. 얼마나? 하루에 적어도 몇 톤은 될 것 같아. 만약에 이걸 제대로 개발한다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와 법적 근거를 모두 갖춘 상태에서 가족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야 할 때가 왔어요. 저는 마을회관을 빌려서 공개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언론까지 모두 초대했어요. 한 번에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싶었습니다. 브리핑 당일 회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형 도진과 계모 명자 씨는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동생 지우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에 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 윤태선이 저에게 남겨주신 묘역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먼저 1978년 지형도와 현재 GPS 좌표를 변환한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지도는 47년 전에 제작된 것입니다. 당시 TM 중부 원점 좌표계로 표기되어 있어서 현재 GPS와는 다르죠. 하지만 좌표 변환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수가 측정한 수온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묘역 아래 도랑에서 특이한 수온 변화가 나타납니다. 한밤중에 1.2도씨 상승하는 구간이 있어요. 이는 지하에서 온천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실제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천연 탄산수 성분과 온천 미네랄이 검출되었습니다. 화학 성분 분석표를 보여드렸어요. 일반 지하수와 확연히 다른 수치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지적도를 펼쳤어요. 묘역 경계선을 정확히 측량해 본 결과 이 지역의 핵심 관정 지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 지역의 취수권과 수리권이 묘역 소유자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동생 지우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누나, 그게 법적으로 확실한 거야? 확실해. 지하수법과 수도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취수권은 연결되어 있어. 특히 이런 천연 광천수의 경우는 더욱 그래.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대양에너지 리조트 개발팀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하림 씨,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안이 있는데 이 부지에 온천 리조트를 개발해보면 어떨까요? 상당한 수익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순간 회장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이 물은 개발이 아니라 보전이 우선입니다. 대양에너지 팀장은 당황한 듯 보였어요. 아마 쉽게
설득될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아버지 윤태선은 30년 전부터 이 수자원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개발 사업을 중단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박만식 할아버지가 가져온 아버지의 녹음 테이프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아버지의 육성이 회관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아버지가 저에게 묘역을 맡기신 건 단순한 유산 상속이 아니었습니다. 귀중한 수자원을 지키라는 사명이었어요. 형 도진이 불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는 상의를 해야지. 하지만 동생 지우의 반응은 달랐어요. 형, 이건 법적으로도 누나가 맞아. 수리권이 명확하게 누나에게 있다면 관리권도 따라가는 게 원칙이야. 계모 명자 씨가 마지막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묘역은 가족 공동재산 아니야?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어머니, 묘역은 가족이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자원 관리와 개발은 제가 책임지겠어요. 이건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 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브리핑이 끝난 후 지역 주민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격려해 주었어요. 몇몇 분은 실제로 그 물을 마셨을 때 몸이 좋아진 경험담도 들려주셨습니다. 하림이 아버지가 참 똑똑하셨어. 딸한테 이런 걸 남겨주시다니. 우리 마을에 이런 보물이 숨어 있었구나. 며칠 후 법원에 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리권과 취수권에 대한 법적 근거, 그리고 과학적 분석 데이터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동생 지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누나, 미안해. 처음에 형 편을 들었던 거. 괜찮아. 너도 변호사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거잖아. 이제 누나 편에서 도와줄게. 법적으로 누나가 완전히 유리해. 지우의 도움으로 법정 대응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가족 중에서 누군가라도 제 편이 되어주니 마음도 든든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양에너지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압박해오고 있었고, 형도진과 계모 명자 씨도 여전히 불만스러워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이 수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에요. 법정에서 승리가 확실해지자 오히려 가족 간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형도진은 대양에너지와 몰래 접촉해서 개발 승인을 받으려 시도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묘역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장비를 반입하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손전등을 비춘이 형 도진과 몇 명의 작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시추 장비를 가져온 것 같았어요. 형, 뭐 하는 거야? 하림아, 이해해. 이런 좋은 자원을 그냥 놔둘 순 없잖아. 허가도 없이 이런 일을 하면 불법이라고. 작업자들이 당황해서 도진을 쳐다봤어요.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형, 지금 그만두면 선처해 줄게. 하지만 계속하면 정말 신고할 거야. 결국 도진은 장비를 철수했어요. 하지만 그 일로 형제 관계는 거의 파탄 직전까지 갔습니다. 며칠 후 동생 지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누나, 형하고 통화했어.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 지우야, 솔직히 말해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지우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누나가 맞아. 법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래. 아버지 뜻을 제대로 이어받은 건 누나야. 고마워.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이걸 혼자만 독점하지는 말아줘. 가족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없을까? 저는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저 혼자 가지려는 게 아니야. 그날 밤 저는 혜수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림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사실 고민이 많아. 대양에너지 같은 데서 개발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그게 아버지 뜻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공익적으로 개발하고 싶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야. 혜수가 눈을 빛냈어요.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도와줄게.
저는 밤을 새워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한 상업적 개발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익형 개발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가족회의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도했어요. 여러분께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계획서를 펼쳤어요. 이 수자원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개발할 건데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공익기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형, 도진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공익기금? 네. 지역장학금, 의료지원, 그리고 생태보전 사업에 쓰려고요. 물론 가족들도 적정한 목숨 받으실 수 있어요. 계모 명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하죠. 아버지 자산에서 나온 거니까 가족들도 함께 해야죠. 다만 아버지 뜻에 맞게 운영하고 싶어요. 동생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다운 결정이야.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공익성도 있고. 형 도진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하림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다. 미안해, 형. 이해해요. 누구나 욕심이 날 수 있죠.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은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처음으로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공익형 개발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 특별한 물에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인 태선에서 영감을 얻어 한울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하늘과 태양을 뜻하는 순우리말이었습니다. 한울샘 보호구역 개발 원칙을 세웠어요. 무분별한 취수를 막기 위해 연간 취수량 상한선을 정하고 수익의 30%는 생태보건 예산을 의무 사용하며 독립유공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입욕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만식 할아버지가 마지막 봉투를 가져오신 건 그때였어요. 하림아, 이제 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봉투 안에는 1994년에 작성된 협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을 원로들이 함께 서명한 문서였어요. 때가 오면 막내 하림에게 이물의 관리를 맡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걸 왜 이제서야? 내 아버지가 그러셨어. 하림이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오래전부터 저를 믿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며칠 후 형 도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림아, 내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어. 형, 그럴 필요 없어. 아니야. 내 잘못이 컸어. 언론 앞에서 제대로 사과할게. 도진은 정말로 기자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했어요. 동생을 의심했던 것과 불법적인 시추를 시도했던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계모 명자 씨도 변했습니다. 하림아, 미안하다. 사실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어. 내 아버지 없어지고 나서 앞이 캄캄했거든.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함께 잘해봐요. 명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사과했어요.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지는 대화였습니다. 한울샘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지역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대학교 의학과에서는 천연 탄산온천의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 연구를 제안해왔습니다. 만성 피부염이나 관절통 완화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해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과학적 검증을 통해 이물의 진짜 가치를 입증하고 싶었거든요. 혜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내가 교육용 해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 아이들한테 물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동생 지우는 법적 검토와 거버넌스 구축을 맡아주었습니다. 누나, 이런 공익 사업은 투명성이 생명이야.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야 해. 지우야, 내가 법률위원장을 해줄래? 기꺼이. 형도진도 자신의 건설업 경험을 살려서 현장 안전과 설비 관리를 담당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도와줄게. 이번엔 제대로 된 방식으로 말이야.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늘샘 보호구역의 공식 개방일을 2026년 봄으로 잡았어요. 개방을 앞두고 묘비 뒷면의 글귀를 정식 표석으로 옮겨 새겼습니다. 아버지의 원래 글귀를 조금 수정해서요. 하늘이 내린 물은 욕심이 아닌 마음으로 퍼올릴 때 뒤로서 생명이 된다. 윤태선. 이 글귀가 하늘샘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2026년 봄, 하늘샘 보호구역이 드디어 개방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천연 탄산온천과 심층수 테라피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만성 피부염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실제로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했어요. 대학교 의학과에서 진행한 임상 연구 결과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관절통 완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어요. 저는 약속한 대로 수익의 50%를 공익 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지역 장학금, 의료 지원, 그리고 생태 보전 사업에 쓰였어요. 가족들도 각자 적정한 몫을 받았고, 더 중요한 건 모두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형도지는 현장 안전과 설비, 총괄을 맡아서 책임감 있게 일했어요. 동생 지우는 법률과 거버넌스 위원장으로 투명한 운영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혜수는 교육 해설사가 되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전해 주었어요. 계모 명자 씨도 매점 운영을 도와주시면서 생활이 안정되었고 우리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혜수가 처음으로 기록했던 한밤중 수온 상승의 비밀이 밝혀진 때였어요. 하림아, 그때 내가 측정한 1.2도씨 상승이 바로 지열 온천맥의 미세한 신호였구나. 맞아.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혜수는 물을 관찰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물살을 읽고 수온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 말이에요.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항상 진실을 말해주지. 혜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물도 결국 진실을 보여주었어요. 하늘샘이 유명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무분별한 상업화는 막았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보전이 우선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는 묘역에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했어요. 하늘이 내린 물의 진짜 의미를 말이에요. 그저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수라는 뜻이었어요. 욕심 없이 나누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나는 물 말이에요. 아버지 표석 앞에서 혜수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이런 보물을 30년 동안 지켜오셨다니. 그런데 혜수야, 너도 대단해. 수온 변화를 처음 발견한 건 너잖아. 우리 모두 대단한 거야. 함께해서 가능했던 일이지. 지금도 하늘샘은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주고 있어요. 단순히 몸의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수자원과 환경 데이터를 다루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늘샘의 수질 관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공통의 목표가 생기니까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생전에는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셨지만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하늘샘의 물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보물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항상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다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과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했을 뿐이죠. 하늘이 내린 물은 지금도 맑게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을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